이럴 때는 옆면 시비가 가장 좋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될 거 4가지. 첫 번째는 가지가 처진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배수로, 그 다음에 탄저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 시비로 영양 공급, 특히 칼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농사는 자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 자연 그대로가 건강한 농사죠. 건강한 흙, 그리고 작물이 원하는 형태로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사람이 편리한 형태가 아니고요. 예, 그것이 우리 농사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예, 고추밭입니다. 요즘 가을 장마로 오랫동안 비가 계속 왔죠. 비가 오래 오고 난 다음에 고추나무에 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비에 고추 가지가 처진 건 없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수로입니다. 예, 모든 작물은 배수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예, 작물의 기본은 뿌리인데요. 뿌리가 물에 차 있으면 좋을 작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배수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저입니다. 탄저병. 고추에는 탄저병이 중요하죠. 특히 비가 오고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는 탄저가 오기 쉬운데요.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저는 황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 황. 어제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황을 뿌려줍니다. 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랜 비에 고추가 많이 지셨습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잎은 광합성을 못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질소나 칼륨은 쉽게 이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의한 기량작용 때문에 칼슘 성분은 오히려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친 고추 잎에 옆면 시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하고 특히 칼슘 성분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옆면 시비가 가장 좋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될 거 4가지. 첫 번째는 가지가 처진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배수로, 그 다음에 탄저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 시비로 영양 공급, 특히 칼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저 예방을 위해서 황을 쳐줄 건데요. 황은 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옮겨오기가 쉽습니다. 흙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황을 칠 때는 흙에도 흠뻑 치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 황을 사용하실 때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항상 농도, 농도를 진하게 하시면 오히려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황 사용하실 때 농도의 기본은 1000배입니다. 1000배. 20리터에 1000배면 얼마죠? 20ml.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합니다. 최대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고 해도 최대로 800배, 1000배에서 800배, 그 이상은 진하게 하지 마세요. 1000배면 20리터 통에 20ml고요. 800배면 얼마죠? 혹시 2리터 통에 타실 경우는 황 2cc, 2ml입니다. 아주 조그맣죠?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황하고 같이 섞는 전착제입니다. 전착제인데 혹시 가정에서 따로 전착제가 없으시면 친환경 주방 세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착제의 양은 황의 2배, 2배 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을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잘 섞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 2분 정도 돌리면 잘 섞어지죠. 탄저 예방을 위해서 황을 치실 때는 땅바닥까지 흠뻑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장시간 가을장마에 지친 고추의 액비 설계를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풀 액비, 청초 액비인데요. 이거 1리터에 저는 이 나머지 4가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4가지 합쳐서 500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이건 시중에 누구라도 사실 수 있거든요. 아미노산 150ml, 그리고 이건 성장용 액비입니다. 이거 성장용 액비 50ml. 이거 뭐냐면요, 이건 간수입니다. 간수. 간수는 마그네슘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미네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조금 줘보려고 합니다. 간수 50ml. 그리고 이건 칼슘입니다. 칼슘. 굴껍질 식초에 녹여서 만든 폐화석, 이거 50ml.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500백으로 희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20리터 통에 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 고추 연면12 액비의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리터 통에 타서 잎에다가 뿌려줄 겁니다. 액비 가지고요, 연면12 해주려고 합니다. 비가 오래 내리면 얘들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양분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연면 시비를 해주면요, 작물 전체의 양분 이동이 굉장히 쉽거든요. 날씨가 거의 어두워지기 직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이른 아침에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황을 뿌렸고요. 이제 어둠이 내리기 직전인데 지금은 연면 시비로 고추의 영양을 보충해서 활력을 좀 높여주려고 합니다. 이 액비의 연면 시비는 잎 전체에 안 묻은 곳이 없도록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내 밭에 화학 농약을 안 치고 싶고, 그리고 화학 비료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농약 안 치고요, 화학 비료 조금만 치고도 얼마든지 건강한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농사가 화학비료 농약만 쳐야 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농사란 화학 농약 팍팍 치고 화학비료를 줘서 하는 것이 농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농약 전혀 안 치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건강하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이 작물이 건강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기본은 흙입니다. 흙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과다한 화학 비료를 넣게 되면 흙이 죽습니다. 미생물이 죽고 흙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물이 병들게 되죠. 작물이 병들게 되면 농약을 찾게 되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친환경 농약을 친다고 해서 건강한 농업이 되는 건 아니죠. 원천적으로 건강한 농사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흙, 그리고 작물이 원하는 형태로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사람이 편리한 형태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편리한 농사 지으려면 제초제 써서 풀 안 나게 하고요. 그 다음 화학비료 써서 병해충 한 방에 탁 때려잡고요. 그 다음에 비료 넣어서 편하게 영양 공급하면 편한 농사죠. 그런데 건강한 농사는 아닙니다. 건강한 농사는 자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연 그대로가 건강한 농사죠. 흙도 원시림처럼 사람이 수탈해 가지 않고 인위적인 것을 넣지 않으면 스스로 건강해집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작물이 원하는 형태로 키우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기본이죠. 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퇴비를 많이 넣어서 흙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는 화학 비료를 안 쓰고 천연 물질로 만든 비료 얼마든지 쓰실 수 있잖아요. 정 어려우시면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고 천연 물질로 바꿔가는 거, 그것이 우리 농사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